저희 유니스 TV는요, 사실 많은 언론 기자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하시는 채널이에요. 근데 사실 매번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재미없는 채널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저희가 지금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만 명이 돌파됐는데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을 수 있냐라고 놀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 채널이 정치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EBS 같은 느낌?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EBS 같은 느낌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가장 특이한 점은 상근하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셨죠? 예, 저희 촬영, 편집, 기획, 연출 모두 사실은 다 자원봉사입니다. 이게 유니스 TV가 또 가진 장점이 아닐까. 자발적인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고, 기획을 맡은 저도 사실은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유니스 TV에서 기획 맡고 있는 김소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니스 TV에 구호가 있어요. 사실 슬로건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커버 영상으로 착착착착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빨리 못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따가 이제 유니스 의원님이 왜 유튜브를 하시며 그런 얘기를 좀 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니스 TV가 지향하는 것이 이 슬로건에 다 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읽고 또 우리 지금 너무나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함께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를 열자. 이게 유니스 TV에 지향하는 건데 마음에 드실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시대를 이러면 읽다, 마음을 모으다, 미래를 열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진행자가 여러 가지를 시켜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움 무릅쓰고. 시대를 읽다, 마음을 모으다, 미래를 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이신 유니스 의원님 모셔서 너무 저도 좀 궁금했던 거, 유튜브 왜 하시고 계시지? 그리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그런 얘기 좀 궁금하시죠? 네, 유니스 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직도 빗방울도 내리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위안을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까 아침에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라이브 있잖아요. 먼데모닝. 그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고, 출근 준비하면서 밥 차리면서 듣기에는 7시가 좋아,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아침에 그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참 저도 대단한데, 특히 제일 고마우신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 아침에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독일 할매님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재학 선생님 오늘 안 오셨어요, 그죠?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미성 선생님, 휴엔 선생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장미성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젊으세요, 또. 댓글은 되게 꼰대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연배가 있으신 분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할머니도 아니시고. 다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되게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아요.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고맙고, 아까 우리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상근 직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통 저희 같은 30몇만 되는 유튜브는 아마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직원 없이 다 그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부신이 분도 낮에 자기 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디 지방에 뭘 찍으러 가면 이 사람들이 다 휴가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시간을 뽑아야 돼서. 근데 어쨌든 자기 직장에서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 시간을 빼서 저희가 이제 가서 주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김소양 선생님은 지금 김소양 PD는 이 전에 서울시 시의원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촉망받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사실. 지금 그 두 딸의 어머니고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그 우리 도와주시는 젊은이들도 다들 요즘에 막 젊은이들 되게 이기적이라 그러고 계산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우직하게 그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도와줄까? 이거를 왜 만들고 있을까? 지금 이게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말도 좀 부정확해요. 같이 만들어요.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거를 뽑아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데, 이 젊은이들이 이 작업을 왜 같이 할까?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컨텐츠 만들면 저희는 그거 다른 데다 그냥 공짜로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같이 보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좋으시겠죠. 그분들은 그걸 올려서 그래도 수입이 좀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뭐를 이루고자 하는가?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그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볼 부분이고, 이따 이제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저 양평, 오염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주로 학교에 있는 교수들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한 35%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중간에 한 30%, 40%는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주로 정치에 관심 없는 그냥 선비들이에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양평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딱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보면 그건 관심이 생기겠지만,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야, 이건 진짜 내전이다, 내전. 내전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이 뭔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70%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하는 얘기를 편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35%씩 70%.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죠. 진실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에너지가, 이 모든 방송 콘텐츠를 한번 보세요. 중립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죽자고 싸우잖아요. 그 죽자고 싸우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뭐고, 이걸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를 짚어봐야 되는지를 제대로 짚어보는 공론장이 정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 할 때도 이걸 했지만 그때는 진짜 정책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의도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몇만이나 사람들이 듣냐. 그래서 여의도의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제도권의 정치를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공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모자라는 게 그 공론장,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쏟아놓는 공론장이 우리나라는 너무 모자라다.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면 죽자고 싸우는 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우리 유니수 TV 안에서 모든 의견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도 그 공론장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접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해가고, 근데 그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우리 그 라이브 할 때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장미성 선생님이나 우리 할매님이나 되게 반가울 때가 뭐냐면, 제가 생각 안 해본 거를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그 채팅방에 저 의견들이 올라올 때 제가 되도록이면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되게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게 뭐냐면,
되게 삐딱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에요. 이건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냥 무작정 욕하려고 오신 분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그냥 무시하고. 근데 저하고 입장이 살짝 다르지만 그 나름의 그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를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해서 그 장을 만든 거죠. 그 장을 만들고 그게 첫 번째예요. 공론장.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접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 편 얘기 무조건 다 옳고 쟤네 편 얘기는 다 그냥 죽자고 싸워야 되는 얘기가 되면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끝도 없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편이 이기면서도 언젠가 또 정권이 바뀌면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우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 이긴다는 의미가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그 작살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나은 그 비전하고 생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든 지든 그게 상대방을 막 작살내는 게 아니고 보다 이렇게 뭔가 사회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론장을 요런 규모, 작은 규모라도 열겠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동네방네 컨텐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네방네 어디 찍으러 가면 저희가 움직여야 되고 휴가를 내야 되고 이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차비도 들고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미리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왜 만드냐. 한번 보셔요. 보통 유튜브에서 그런 컨텐츠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죽자고 싸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 컨텐츠를 보면 뭐 지역이 다르기도 하고 뭐 연령대도 다르고 또 계층도 다르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평생 내가 별로 만나볼 일이 없는 분들하고도 동네방네 콘텐츠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나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네. 야, 이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내전 상태고 전쟁 상태라고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진짜 서로 돌봐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로 되게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IMF 때 금반지 들고 나왔던 그 중년 여성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분들 머릿속에 뭐 좌파 우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뭐 영원토록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렇게 험해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이런 거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한 30% 정도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앞에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 30%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양쪽은 다 자기네가 지지하는 사람만 계속 지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사람 공통의 생각이 뭐고 그리고 각각 달리 생각이 다르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맞춰가는지가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뭐 다른 데 추천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 그러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그동안 우리 콘텐츠 보시면서 아,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그것도 저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산 지난주 토요일 날 비 엄청 오는데 우리 촬영 PD님하고 둘이 같이 갔었어요. 양산까지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우리가 찍고 그거를 이번 주에 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정권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랄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공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또 되게 신랄하게 해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쓸데없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공격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이번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을 고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그 에너지를 그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보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젊은 친구들은 진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그 쉼 없이 우리가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거가 우리 머릿속에서 어디선가 잊어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부모들도 너무 험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아이들을 잡돌이를 해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된 친구들의 마음이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루저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안 갖고 있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남을 자기가 또 그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걸 못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귀한 존재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는 상대방도 나만큼 귀한 존재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하는 길을 향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신랄하게 서로 싸울 수 있죠. 매섭게 질타하고 그건 그거고 매섭게 질타할 땐 그거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 IMF 때 그 중년 엄마들 할머니들이 막 금반지 이만큼씩 들고 나왔던 그 마음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들고 나왔던 그 마음이 우리 근간에 우리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방네 찍으면서 사실 그런 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지금 내전이니까 서로 질타를 매섭게 하는데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도 다시 상기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상기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지지율 보면은 계속 저조한 상태로 쭉 집권을 하고부터 저조한 상태로 답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잘못되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이 얘기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남탓을 또 듣고자 정권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기존 정치에 실망을 해서 좀 다른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랑 뭐가 다르냐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만든 정권은 멋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울화 있잖아요. 이 울화. 이거를 조금씩
완화시켜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아마 이거 같아요. 이 전쟁 상태가 더 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죠? 그건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지금 이 전쟁을 이용해서 더 격화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권이 아직 능력도 없고 그 방향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뚜렷한 방향성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합의 정치거든요. 통합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강성 지지자들에게 조금씩 실망을 줘가면서도 이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그게 모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쟁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 말씀 맞아요. 어쩔 수 없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한계가 지금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만들면서도 저희 머릿속에 계속 그걸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국 동네방네를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저희 전에 호남 가서 찍은 것도 굉장히 그 신랄한, 양쪽이 다 너무나 신랄한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로 막 비속어로 막 욕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는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유니숙 TV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안 돼요. 유니숙 TV